생일 축하합니까? 생일 축하를 해야 될까요? 누구 생일이냐고요? 비트코인 생일입니다. 비트코인 요 녀석이 오늘로 11살을 맞이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들어가면 되겠는데요. 이 자식이 벌써부터 대가리가 굵어졌다고 막 대들어요. 어젯밤만 해도 꽤 아찔한 장면이 연출이 되었었죠. 보시면은 가격이 8,915불 정도 때까지 쭉 떨어졌었다가 한 번에 쭉 끌어올려가지고 9,400불 찍고 다시 내려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앞으로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저희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정말 애매모호한 상황인데요. 코인마켓캡 기준으로는 9,215불에서 비트코인이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어젯밤에 하락하는 것을 보시고 그 CM이 갭 채우러 가는 것보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일단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죠? 이 영상 올라가자마자 뚝 떨굴지도. 자, 아무튼 그것에 개의치 않고 저는 제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들, 첫 번째로는 이 디파이 자산, 탈중앙 금융 자산 중에 다이, 스테이블코인이죠. 그리고 이더리움 예치 규모가 현재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금의 총 규모는 6억 1600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죠. 이러한 모습들이 나중에 이더리움의 장래에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되는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 마이 이더 월렛 사용하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는 크롬 버전의 마이 이더 월렛 확장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익스텐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에 가짜 마이 이더 월렛을 잘못 알고 찾아 들어가 가지고 암호화폐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개선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제가 이 마이 이더 월렛을 써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새로운 크롬 익스텐션 버전에는 새로운 주소 소각 기능이 첨부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용자들이 이더리움과 D앱들을 사용할 때 더 원활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테더사가 트론 네트워크에서 1500만 개의 USDT를 발행을 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어떤 루머가 떠들고 있는데요. 어떤 루머냐면은 여러분들 그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테더를 발행을 시켜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을 펌핑한다.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트론과 저스틴 선이 이 트론 네트워크에서 USDT를 계속 발행해가지고 트론을 떡상시킬 것이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저스틴 선이 이런 트윗을 남겼다고 합니다. 트론이 시총 4위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이낸스의 짜오짱펑이 너 이런 식으로 가격 예측하는 듯한 그런 트윗 남기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트윗을 삭제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어디까지나 소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진위 여부를 파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고로 그 트윗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 캡처를 해놨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되는 트론 소식이랄까요? 이 트론 푸드트럭입니다. 이 트론 맛, 저스틴 스페셜 맛의 음식을 팔고 있는 것 같죠? 나중에 저스틴선은 그냥 워렌 버핏을 여기에 초대해가지고 이 트럼표 음식 그리고 컵라면에 깡소주 까가지고 허심탄회하게 그 점심 오찬 후딱 해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나왔던 소식이었죠.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이토로에서 유명 인기 트레이더들의 거래를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이 카피 트레이드 서비스를 미국에 선보였다라고 소식을 전달해 드렸었는데요. 그것에 관련된 광고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에 사용된 인물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사람 알렉 볼드윈이라는 미국의 인기 배우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에이다 관련된 소식들이 두 가지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에이다가 최근 공식 채널을 통해서 다이달로스 월렛의 0.15.0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업데이트된 주된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지갑에 뉴스피드가 추가돼가지고 사용자들은 암호화폐 산업에 관한 뉴스를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로 결제를 도와주는 여행사 트라발라가 있습니다. 호텔 예약도 해주고 할인도 해주고 그 밖에 등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죠. 여기서 앞으로 에이다, 칼다노와 스텔라를 지불 옵션 중에 하나로서 이제 추가를 하게 되었다라는 소식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모도도 추가한다라고 이렇게 또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도 이제 익숙하실 그 이름 잭 돌시, 트위터와 스퀘어의 CEO죠. 비트코인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 사람, 이번에는 코인리스트라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인리스트는 곧 출시를 하게 될 텐데요. 암호화폐 거래소뿐만 아니라 지갑 서비스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좋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늘어나는 것은 암호화폐에 대한 유동성과 동시에 접근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징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준비를 해본 소식으로 유럽 관련된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있는데요. 프랑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경제학 및 사회과학 관련 교과 과정에 비트코인 내용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엿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첨부가 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유로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비트코인이 기존 화폐를 대체하고 미래 화폐가 될 수 있는지, 비트코인과 기존 화폐가 어떻게 다르며 기존 화폐를 신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등의 이 학생들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정말로 열린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한민국도 빨리 비트코인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날이 오기 힘들겠죠. 자,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있었던 좋은 소식인데요. 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온라인 3대 결제 수단으로 부상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가장 많이 이제 지불에 사용되는 온라인 결제 수단으로는 비트코인, 페이팔 그리고 포스트페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내에서 전자상거래 주요 결제 수단으로 비자나 마스터카드보다도 더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 달 결제 건수가 21만 5,800건, 마스터카드는 겨우 3만 3,950건. 자, 이거 구라는 아니겠죠? 이탈리아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좋아한다니 저는 몰랐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으로는 미국 CFTC와 SEC가 XBT 코퍼레이션이 선물 거래 중개 회사에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면서 그들이 바랬던 것은 합의금 13만 달러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규제에 대해서 블록스트림의 최고 전략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 당국의 과도한 거부감은 결국 칼날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등 기존 금융 시스템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당국은 아직까지는 좀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죠. 그 반면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오늘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식 규제받는 비트코인 펀드 연내 캐나다에서 출시 예정, 그리고 캐나다 대형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름은 3IQ라고 합니다. 이는 바로 캐나다의 소매 투자자들이 당국의 완벽한 규제를 받는 폐쇄형 펀드 투자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노출될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이것을 캐나다 비트코인 ETF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ETF가 승인이 됐다라고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이런 부분은 캐나다 온타리오 증권위원회, 미국의 SEC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들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안입니다. 3IQ가 세계 최초로 규제가 이루어지면서 주요 거래소에 상장될 비트코인 펀드라는 타이틀을 붙인 이 펀드는 캐나다 주요 증권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 쌍둥이 타일러 윙클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IQ의 비트코인 펀드 승인 소식. 이것은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드디어 캐나다에서 ETF가 승인이 됐다. 제미니 커스터디가 캐나다 증권 거래소에 상장될 3IQ 비트코인 수탁 기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자랑스럽다라면서 지 자랑을 했네요. 자랑스럽습니다. 자, 아무튼 기분 좋은 소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 펀드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 수 있을지는 일단 지켜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품이 성공적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게 된다면은 이 ETF는 캐나다의 펜션, 이제 연금이라든지 세금이 면제되는 포트폴리오의 일환으로서도 사용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캐나다의 ETF 소식이 미국에도 영향을 줘가지고 미국의 ETF도 앞당겨질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ETF가 무조건 비트코인에게 좋기만 하겠느냐? 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 좋은 소식이니까 축하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스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죠. 바로 뉴욕 증권 거래소의 모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목요일 3분기 재무보고 전화회의에서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벡트는 자사의 파생 상품의 채택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서 주요 은행 및 모든 금융기관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벡트는 현재 시장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빠르게 진입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모든 금융기관들과 은행과 함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저는 좀 새롭게 다가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동안은 비트코인을 배척하기만 했었던 은행들이 그들의 입장을 달리하게 될지 많은 부분들이 이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ETF가 비트코인과 은행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자,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소식이었죠. 벡트가 소비자 결제 앱을 만드는데 이제 스타벅스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기간도 대략적으로 나왔는데요. 2020년 7월 전까지 그러한 부분들이 상용화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내년 이맘때쯤이면은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비트코인으로 계산한 커피나 핫초코를 드시면서 좋다 막 이렇게 하고 계실 수도 있겠죠. 물론 그때까지 저도 제 방송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준비해본 소식은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 관한 것인데요. 이 마진 거래가 성행하고 그로부터 많은 돈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된 거래소들 앞다투어서 선물 시장을 개척하고 있죠. 블룸버그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 선물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최근 암호화폐 선물 시장 거래량이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의 50%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가장 유명한 이 선물을 거래하는 곳이 있죠. CME, 그리고 벡트, 바이낸스, 비트파이넥스, 후오비, DM, 악명 높은 비트맥스, 그리고 최근에 또 거래소를 열고 있는 바이빗이라든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CME나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시세 조작에 연루되었다, 그런 식으로 의심도 많이 받고 있죠.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가 이 비트코인 가격을 잡기 위해서 CME를 출시했다라고 하니까 뭐 할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언젠가 그들이 이 비트코인을 통제하지 못할 날이 오게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지금 현재 비트파이넥스 같은 경우는 숏 포지션이 30% 급감하면서 롱숏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롱이 숏에 비해서 5배가 넘는 그런 엄청난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거 이러다가 롱 뚝배기 깬다고 비트코인 가격 쫙 내려버리는 것은 아닌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아니면 이들을 쭉 올릴 수도 있겠죠. 정말로 도안이면 뭐가 될 것 같아가지고 불안 및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어제 실시를 했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좀 잠잠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잠잠한 이유는 무엇인가? 저도 기대를 하고 기사를 읽어봤습니다만 뭐 시원한 대답은 없었고요. 업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블록체인 발언이 동력을 다 했고, 연방준비제도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 기조를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횡보하고 있는 이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연준 의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노동시장이 견고하고 경제활동도 적정 비율을 증가하고 있다. 이 미국 경제 유튜버들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나온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거 다 구라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이제는 대형 은행들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까지 나와가지고 경고를 하는 그 지경까지 갔는데,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 거의 눈 가리고 아웅이고 개 돼지를 다스리기 위한 처사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이런 트윗을 날렸습니다. 최근에 나스닥이나 S&P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항상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연준은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낮춰야 되느냐? 독일이나 일본, 이미 마이너스 금리죠. 일본은 그 외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들보다 미국 금리는 낮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좋으면은 금리를 올리는 것이 정상이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지표만이라도 좋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뽀록나게 될 때 비트코인은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단기적인 상황에서는 일단은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8,800불 위에, 그 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버텨주는 한 가격을 올리는 세력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말 그리고 반감기까지 어떤 식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움직여 나갈지 저희들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런저런 소식들, 그리고 비트코인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그리고 캐나다 ETF 생일을 축하하면서 오늘 영상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타는 금요일 행복한 시간들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제가 내년까지 또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 영상을 재생만 시켜주셔도 제 유튜브 채널은 이 광고를 먹고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 분 한 분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